네, 안녕하세요. 100원 사회 건자재 건자재TV의 박상호 이사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저희가 한번 받았습니다. 단열재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단열 효과가 크게 뛰어날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뛰어날 수도 있고 안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흔히 단열 효과를 수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요소는 열 관류율이라는 수치를 써서 단열 성능을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 열 관류율은 흔히 이제 열 전도율 나누기 T수, 이 단열재의 T수는 이제 단열재의 두께를 말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PF 보드를 예를 좀 들면 PF 보드의 열 전도율은 0.02입니다. 그러면 T수별 열 관류율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50T의 열 관류율, 열 전도율 나누기 T수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0.02 나누기 0.05를 하시면 0.4가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PF 보드 50T의 열 관류율은 0.4라는 겁니다.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 관류율도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더 내려갈까? 라는 건데, 100T의 열 관류율은 0.2입니다. 50T가 아까 0.4였죠. 50T 늘어났는데 열 관류율은 0.2가 줄었습니다. 다시 50T를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150T의 열 관류율은 0.13입니다. 그러면 100T가 열 관류율이 0.2였으니까 0.07이 줄은 거죠. 여기서 의문을 던질 수 있으실 겁니다. 두께가 50T가 더 늘었는데 생각보다 열 관류율은 크게 줄어들지가 않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200T의 열 관류율은 0.1입니다. 그러면 150T가 0.13이었으니까 0.03이 줄었네요. 그럼 열 관류율을 주는 폭이 굉장히 뚜렷하게 줄어들진 않죠. 정리하자면 두께가 두꺼워지는 데 비례해서 열 관류율은 크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열재의 두께가 계속 두꺼워질수록 그만큼의 단열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두께 이상이면 단열 효과가 크게 엄청 뛰어난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저희는 이제 지역별 열 관류율 이라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지역별 열 관류율 표가 있습니다. 건축물 부위에 따라서 열 관류율이 이제 나뉘어지는데, 열 관류율에 맞는 두께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굳이 100T를 사용해야 되는데 150T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그거에 비해서 단열 효과는 크게 뛰어나진 않다 보니까 지역별 열 관류율 표에 설정된 열 관류율에 맞는 단열재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지역별 열 관류율에 따라서 어떤 T수의 어떤 단열재를 써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열재 설계된 기준보다 훨씬 더 두꺼운 오버스펙의 단열재를 사용을 해도 되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답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게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단열 효과는 크진 않고 가격은 비싸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별 열 관류율 표에 따라서 적정한 단열재를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 단열재도 그 현장에 이제 적정하게 납품이 됐고, 그 현장도 그 단열재를 사용을 해서 준공 수행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나서 소장님께서 그때 저희한테 도움 많이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기준에 맞는 단열재를 적정히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오버스펙 사용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맞는 스펙을 사용을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저희한테 스펙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00원 사회 건자재 박이사였습니다. 올바른 건자재는 건자재 TV.